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땐 동시에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종종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보다 더 많은 변제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변제 기간을 더 늘리라는 취지의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보정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대출받은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으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에 대한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친의성실히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최근에 대출받은 채권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는 보정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비중이 높은 분들의 대부분은 이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느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대출을 받아 사용한 출처에 대한 소명을 잘 하시고 또 관련 금융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신다면 최근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주변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렸던 개인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처분 내역이 깔끔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이 있으신 분은 처분 소명 자료와 자금의 흐름을 매끄럽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원금을 전액 변제하도록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아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변제금과 변제기간 상향 요구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인데요. 법원에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월 변제 금액을 50만 원 이하로 책정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추가적인 가용소득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소득을 따져봐서 배우자가 자녀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서 생계비를 공제했던 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보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서 변제 계획을 짠다면 약 230만 원의 생계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25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이 채무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녀들을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만들라는 그런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도 과중한 채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이 생계비 정도에 불과한다면 이 남는 부양가족을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본래 작성했던 변제 계획안의 월 납부 금액과 변제 기간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높은 기간으로 상향 조정하라라는 보정이 나오는 사례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